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BO 리그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죠. 윌크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네. 기아 타이거스가 외국인 선수 인선하는 작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팬분들께서 답답해 하시기도 하셨는데 드디어 한 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2명의 외국인 투수를 영입해야 되는 기아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일단 한 명을 잡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한 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진짜 신중했어요. 네. 윌크로우는 2017년 드래프트 2라운드 출신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좀 항상 하이라운드 출신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2라운드 출신이면은 유망주 때에도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라는 거죠. 또 네. 앞선 드래프트에서 두 번의 또 지명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유망주였는데 토미존 수술하고 좀 내구성 때문에 순위가 좀 미끄러진 케이스입니다. 대학교 시절에 토미존 수술을 한번 받았고요. 그래도 2라운드에 지명되면서 계약금을 거의 100만 달러 가까이 받은 그쵸. 선수거든요. 그만큼 워싱턴에서 상당히 기대가 컸던 선수고 마이너 시절부터 워싱턴 팜에서는 탑5 유망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었고 특히나 투수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넘버 1, 2 유망주로 맞아요. 꼽히기도 했었어요.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이 선수의 컴패리즌을 이야기를 할 때 조블랜튼 얘기하더라고요. 좀 비슷해요. 형 알잖아. 심지어 생긴 것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블랜튼이 메이저리그 통산 101승 투수인데 물론 기대치에 비해서는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2002년 드래프트 전체 24순위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메이저리그에서도 13년을 뛰었었고 그 투수와 비교가 될 정도의 유망주였기 때문에 윌크로우가 얼마나 기대를 받고 촉망받는 유망주였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메이저리그 데뷔를 또 소개를 해드리면은 2020년 단축 시즌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부시벨 트레이드로 이제 피츠버그로 넘어갔죠. 그리고 2021년에 피츠버그에서 풀타임 선발 시즌을 보내는데 안타깝게도 성적은 썩 좋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2022 시즌에는 풀타임 불펜 투수로 전환을 했죠. 2022 시즌 전체 정적을 보니까 시즌 중후반까지는 나름 좋은 투구를 했었는데 시즌 막판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는지 상당히 부진한 투구를 펼치면서 4점대 평균자 득점으로 결국 마무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2022년에 이제 불펜으로서 중용이 됐었고 그때 이제 60경기 나와서 16홀드 4세이브 ERA 4.38로 준수한 성적을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래서 윌크로우는 불펜으로서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선발에서 불펜으로 오다 보니까 루틴이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이제 매일매일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서 이영 위원이 얘기했던 그 체력적인 문제와 결부돼가지고 힘들었다고 토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부상 때문에 낙마를 하면서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10경기도 채 소화를 하지 못했던 지난 시즌이었고요. 결국에는 시즌 끝나고 피츠버그에서 방출이 되고 말았어요. 작년 4월에 5게임 나왔어요. 5게임 나와서 그게 메이저리그 등판이 이제 끝이 난 거였고 오른쪽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60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었고 7월부터 싱글A에 나오면서 복귀를 시도를 했는데 트리플 A 2게임 나와서 DFA 됐습니다. DFA가 되다 보니까는 다른 팀들의 클레임을 받아야 되는데 클레임을 받지 못하면서 그대로 트리플 A 팀으로 계약 이관이 이제 됐죠. 그리고 8월부터도 이 선수가 점점 꾸준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8월부터 트리플 A에서 불펜으로 나왔었는데 9월 마지막 3게임에서는 길게 또 이닝을 소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이닝과 3과 3분의 1이닝, 6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마지막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몸 상태가 조금 돌아왔다는 걸 보여줬었고 이 빠른 공의 구속도 151에서 153km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의 던지는 구종들을 보면 90마일 초 중반대에 포신과 싱커를 구사를 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상당히 좋은 투수예요. 커브와 최근 시즌 들어서는 스위퍼를 좀 섞어 던지긴 했는데 자주 쓰는 무기는 아니었고요. 마이너 시절에는 워싱턴 최고의 체인지업 투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체인지업이 좋은 선수였는데 이게 메이저리그에 올라왔을 때 뭔가 특출난 주무기가 없다 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또 KBO 리그에서는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수가 있죠. 저도 뭐 구종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메이저리그에서 선발로 나왔을 때 포신 페스티벌의 평균 구속이 93.6마일 이게 150.6km죠. 800개가 넘는 포신 페스티벌을 집계를 해서 측정한 기록이기 때문에 표본이 적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는 빠른 공의 구속이나 구위는 KBO 리그에서는 최정상급에 해당을 한다. 그리고 슬라이더 같은 경우가 이 선수의 주무기인데 슬라이더의 평균 구속
속도 138.9km더라고요. 작년에 KBO 리그 투수들의 평균 슬라이더 구속이 132였습니다. 그만큼 슬라이더도 KBO 리그 평균 기록을 상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슬라이더가 메이저리그에서 피한 타율이 2할 2푼 5리였어요. 이거는 분명히 KBO 리그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체인지업, 이 선수가 계속해서 선발로서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이 체인지업도 메이저리그 피한 타율이 2할 5푼 6리였었는데 레퍼토리에서 차지하는 통산 비중이 21.6%. 그러니까 체인지업을 서드 피치로 활용을 했다라는 건데, 이 선수는 불펜으로 뛸 때도 레퍼토리 자체가 선발이었어요. 선발로서 이제 던지는 공들을 다양하게 골고루 좀 조합을 하면서 던졌었고, 그래서 KBO 리그에서 선발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볼배합이나 경기 운영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구인데, 맞아요. 메이저리그에서도 거의 9인당 볼넷이 4개가 넘는 선수였고요. 마이너에서도 9인당 볼넷이 3개가 넘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의 볼이 찍히는 탄착군을 보니까 뭔가 좀 널뛰게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포심의 탄착군도 상당히 좀 흩어져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구위는 확실히 좋은 선수지만 제구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구 자체는 KBO 리그에 왔을 때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9인당 볼넷 수를 많이 따지는데, 패디 같은 경우에 2022년에 9인당 볼넷 수가 메이저리그에서 4.16이었는데 작년에 KBO 리그에서 1.75였어요. 그게 아무래도 9위가 좋은 투수는 스트라이크 존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는 볼넷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윌크로우도 스트라이크 존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윌크로우는 충분히 KBO 리그에 통하는 9위를 갖춘 투수기 때문에 저는 9인당 볼넷 수는 걱정이 안 되는데,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건강이에요. 사실 이 선수는 건강만 하면은 리그 에이스로도 손색 없는 그런 스토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강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꼼꼼하게 메디컬을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겠죠. 에릭 패디와는 워싱턴 마이너 시절에 또 같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서, 그러면 제2의 패디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에릭 패디는 계속해서 건강하면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슈가 없었던 맞아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윌크로우는 일단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외국인 선수 시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지금 메말라 있는 상태이고, 제한된 금액으로 이 정도의 구위를 갖춘 선수를 데리고 온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작 단장하고 스카우트들이 엄청 머리 아팠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는 마음고생도 정말 심했을 거예요, 아마. 가장 어려운 전제 조건이 건강만 지킨다면은 저는 이 선수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구속이 잘 나오는 포심 페스트볼, 여기에 메이저리그에서도 주목을 잃었었던 슬라이더, 또 던지는 걸 주저하지 않았던 체인지업. 그래서 저는 이 선수의 좀 투장심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상당히 마운드 위에서 불독근성이 있는 있어요. 선수죠. 분명히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타자하고 싸우는 것도 피하지 않고 본인은 결국에는 다시 선발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선발로서의 어떤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2022년에 불펜을 성공한 다음에 작년에 시즌을 준비를 하는데 알코올을 입에도 안 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걸 했네요. 자기 관리를 했지만은 이 어깨 쪽에 이슈가 오면서 그걸 드러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조합이 되면은 저는 기아는 1선발급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투수 쪽 외국인 선수는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윌크로우가 그 사슬을 좀 끊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아의 외국인 선수 히스토리를 좀 보게 되면은 항상 좀 이름값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값보다는 좀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영입들이 보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조이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조이크에서 지금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그 출처의 근황이 너무 궁금해요. 출처의 근황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다음 KBO 외국인 선수도 어떤 선수 다루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 감사합니다.